제발요. 그냥 수건 몇 장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해서요. 손흥민은 복도 끝에 서서 호텔 하우스키핑 카트 앞에 있는 한 직원에게 간청하듯 말했다. 그러나 마주선 직원은 냉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현재 규정상 더 이상의 여분 수건은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제가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고객들도 많은데 이미 필요한 만큼의 수건을 드렸습 더는 어렵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서 이 상황을 흘끗 보았다. 호텔 로비는 오후가 되면서 체크인하는 사람들과 체크아웃하는 손님들로 분주했지만 손흥민의 간절한 목소리와 직원의 단호한 태도는 짧은 순간이나마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내가 여기에 몇 시간 동안 묵으면서 요청한 게 겨우 수건 몇 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다 받아가던데 왜 저만 안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손님, 모든 고객에게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 아무리 유명해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호텔 카운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옆에 있던 사람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축구 선수. 어? 진짜인 것 같은데? 근데 직원이 되게 빡빡하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은 친구에게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로비 분위기는 순간 조용해지는 듯 했으나 동시에 은근한 호기심의 열기가 감돌았다. 이 호텔 정말 명성이 대단하던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군가의 낮은 탄식이 흘렀다. 이내 호텔 데스크 쪽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매니저가 걸어와 상황을 살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하우스키핑 슈퍼바이저인 것으로 보이는 박주영이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호텔 배지를 달고 있었다. 무슨 문제시죠? 그녀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안심한 듯이 바로 보고했다. 이 손님께서 수건을 더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규정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손흥민은 약간 지친 듯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저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룸서비스를 통해 수건을 더 부탁드렸고 지금도 같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축구를 마치고 돌아오면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자주 갈아야 하거든요. 제가 그다지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박주영 슈퍼바이저는 예의 바르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엔 미묘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손님, 필요한 수건은 각 룸당 정해진 기준이 있습 이미 추가로 드린 것도 확인했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거부하실 만큼 큰 부담인가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호텔 방침입니 저희가 무작정 수건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수건 요청 정도가 큰 문제인가? 이 호텔 정말 명성이 좋은 데다 비싼 곳으로도 유명한데 이런 사소한 서비스를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건 좀 이상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두 사람에게 몰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그냥 빨리 수건 드리면 될 것을. 이게 무슨 난리람. 하지만 박주영은 묵묵하게 그 시선을 모조리 압박으로 삼는 듯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손님이 누구든 저희가 세운 규칙은 예외 없이 적용함니 부탁드리니 더 이상 어려운 요구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로비에 서 있던 일부가 작게 웅성거렸고 손흥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전 단지 땀을 많이 흘렸고 또 흘릴 거라 수건이 좀 더 필요한 것뿐이에요. 룸서비스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직접 내려와 말씀드리는 겁니. 규정은 좋지만 호텔이란 곳은 원래 고객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곳 아닌가요? 박주영은 그 말에 예민한 기색을 보였다. 손님, 저희는 이미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 만약 수건 추가가 정말 절실하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기꺼이 지불하겠습. 그것도 해결책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 그런데 아까부터 제 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규정인가요? 추가 요청에도 한도가 있음 너무 많은 수건을 요구하시면 다른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건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한 청년이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다.
말이 되긴 하나. 호텔 세탁 시스템이 있을 텐데 수건 몇 장이 부족해진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건가? 난 알아봤는데 진짜 손흥민 맞잖아. 또 다른 중년 여성도 작게 덧붙였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손님이 수건을 더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호텔이 너무 야박하네. 분위기가 점점 묘해졌다. 박주영 슈퍼바이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 꼿꼿하게 서서 대응했다. 손님, 저희는 페어하게 모든 고객을 대우하려고 노력합니. 아무리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도 특별히 더 드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라. 제가 지금 다른 손님보다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건 조금 추가해 달라는 건데요. 그렇다 해도 이미 여러 번 요청하셔서 드린 뒤라 더는 어렵습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자원은 무한정이 아니니까요. 주변에서 한숨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네. 나도 이 호텔 묵었을 때 수건 여유롭게 달라고 했더니 그냥 주던데. 직원마다 다른가 보지. 아니면 어디 윗선에서 지시가 있나? 그 사이 로비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총지배인 이창민이 뒤늦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이미 여러 손님들로부터 무언의 시선을 받고 있었고 모바일로 떠도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질 기세임을 직감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줄 텐데요. 그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묻자 박주영이 단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하지만 이 손님께서 수건 추가 요청을 여러 번 하셨고 저희는 최대한 규정대로 대응했습니다. 손흥민은 총지배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기 규정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호텔은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서 규정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는 없나요? 저는 단지 운동 후에 사용하려는 수건이 필요했습. 이미 비용 지불 의사도 밝혔고요. 총지배인은 당황한 듯 이마에 손을 짚었다. 수건 몇 장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우선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박주영이 다시 끼어들었다. 이창민 지배인님. 하지만 저희 내부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유사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그때 근처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투숙객이 손을 번쩍 들며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저도 예전에 다른 호텔에서 수건 문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거긴 금방 해소해 줬어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긴 왜 이렇게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인지는 안 알려주냐는 거죠. 박주영은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손님, 저희 호텔에선 객실당 배정된 수건수가 있고 추가 요청 시의 요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 다만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곁에서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추가 요금 내겠다잖아요. 호텔에선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미 한도를 넘어서 요청하셨고 요금 문제와 별개로 재고 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지배인이 차분히 중재하려 했다. 박 슈퍼바이저, 혹시 재고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상황인가요? 오늘 특별한 행사라도 있어서 수건 물류에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재고가 완벽히 부족한지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평소보다 많이 소진된 건 사실입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는 수건을 들이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로비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어떤 이는 SNS에 바로 업로드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퍼질 수도 있겠는데. 어, 역시 유명인은 불편한 상황에 놓이면 금방 화제가 되니까. 근데 저건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호텔이 대응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다. 총지배인은 상황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듯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는 손흥민에게 다가섰다. 손님,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 오늘 좀 번거로운 일이 생겼나 보군요. 일단 제가 바로 객실로 수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 박 슈퍼바이저,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박주영은 굳은 표정으로 가로막았다. 지배인님, 그러시면 저희 내부 규정에 일관성이 무너집니. 이런 식으로 예외를 만들면 나중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이미 재고가 아예 없진 않을 거잖아요.
그 순간 옆에서 보고 있던 한 투숙객이 진지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규정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고객 요청인데 이렇게까지 충돌이 생기는 게 신기하네. 그러자 박주영이 투숙객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손님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겠지만 이 호텔의 명성은 철저한 관리에서 옴니, 그리고 단 한 번의 예외가 여러 가지 악용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규정을 깰 생각은 없어요. 제가 돈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텔에서 인정하는 정식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맞춰서라도 수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 제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고 싶을 뿐입니다. 박주영은 여전히 단호했다. 저는 분명히 추가 수건 한도가 이미 초과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들은 보고대로 움직여야 합니. 이렇다 저렇다 혼선을 주기 시작하면 제가 다른 투숙객들 앞에서도 권위를 잃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작게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슨 권위를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지? 손님은 그냥 수건이 필요하다는 건데. 너무 권위적이야. 총지배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다시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시만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으니 일단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손님, 죄송하지만 잠깐 저와 함께 미팅룸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박 슈퍼바이저도 같이 오시죠.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되나 싶었으나 이미 상황은 꽤나 알려진 상태였다. 몇몇 사람들은 이 호텔도 문제가 있네. 후기에 올려야겠다. 같은 말을 흘렸고 다수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점잖게 말하네. 진상도 아니고 당연한 요구 같은데 라며 수군거렸다. 미팅룸은 호텔 로비 옆에 위치한 작고 깔끔한 회의 공간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회의용 탁자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호텔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조명이 은은했지만 분위기만큼은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다. 총지배인 이창민이 문을 닫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시끄러운 로비에서 나오게 되어 다행입니. 다들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 보시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네, 저도 더 많은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 다만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객으로서 호텔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수건이 필요함니 이미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드렸고 추가 요금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야 하는지 모르겠습. 이 호텔에 대한 제 기대가 컸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박주영 슈퍼바이저가 그 말을 끊었다. 손님, 말씀처럼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 저는 다른 직원들에게서 이미 당신이 추가로 요청한 수건을 여러 장 가져가셨다는 보고를 받았습. 그리고 각 객실당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수건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총 몇 장이나 받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미 기본 제공 수량은 훌쩍 넘었고 추가로 더 가져가셨다는 보고가 반복되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또 요청하는 수건은 정확히 몇 장이고 규정상 초과되는 수량은 몇 장이며 추가 요금은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 그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총지배인이 제안했다. 조습 규정에 정확히 명시된 수건 개수와 추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박 슈퍼바이저, 지금 바로 데이터 확인 가능할까요? 박주영은 태블릿을 꺼내 들고 뭔가를 살폈다. 현재 저희 호텔은 일반적으로 2인실 기준 4장의 수건을 기본 제공하고 추가 2장까지는 무료입니. 그 이상은 한 장당 2,000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습, 그럼 손흥민 씨 객실 상황을 보면 되겠네요. 오늘까지 손님께서 요청하여 가져가신 수건이 이미 10장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10장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달라고 했던가요? 물론 하루에 샤워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매번 새 수건을 다 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그렇습, 이미 10장까지 받으셨으니
호텔 규정상 추가 사장, 기본 사장 플루, 무료 2장 플루, 유료 사장을 훌쩍 넘긴 셈이죠. 총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면 문제없이 제공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해결이 안 되었을까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손님이 처음에 요청하셨을 때 여러 직원들이 그때그때 수건을 드렸어요. 하지만 누적 개수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 즉, 이번 요청은 기록상 이미 한도를 넘어서는 상태여서 곤란하다는 거죠. 손흥민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추가 요금을 내면 될 텐데 왜 아까 로비에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해주지 않고 바로 거절했나요? 제가 이 호텔에 와서 억지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처럼 돼버린 기분이었어요. 박주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처음엔 추가 요금 문제를 안내해 드리려 했습하지만 손님께서 이미 많이 받으신 뒤였고 게다가 수건이 모자란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재고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 또 반복되는 요청에 규정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총지배인이 난감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손님은 분명히 요금을 낼 의사를 밝히셨습. 그리고 수건 재고가 완전히 동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세탁이 끝나면 또 공급이 될 텐데. 그건 맞습하지만 저는 호텔의 원칙과 더불어 너무 잦은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이해합니 박 슈퍼바이저님은 본인 책임 영역에서 확실히 규정을 지키려 한 거군요. 하지만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호텔을 경험해 봤습. 좋은 호텔일수록 규정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특수 상황에 대한 유연함이 있었습. 특히 작은 배려 하나가 호텔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 말에 박주영의 얼굴에 잠시 흔들리는 기색이 스쳤다. 손님, 저도 나름대로 서비스 업계에서 오래 일했고 규정 준수와 서비스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만 제가 보아온 경험으로는 특수 상황이란 이름 아래 무리한 요구나 규정 위반이 너무 자주 발생했습. 그래서 오늘도 조금 과민하게 대응했을 수 있죠. 총지배인은 회의 탁자 건너편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재를 시도했다. 조습 이참에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면 좋겠네요. 손님께 수건을 우선 제공해드리고 추가 요금은 규정대로 부과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수건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 혹시 문제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 네, 저도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주영도 마지못해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호텔 내부적으로도 재고 기록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문득 밖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SNS에 동영상 올라왔대. 수건 문제로 호텔에서 신랑이 하는 영상이 쫙 돌고 있어. 벌써 실시간 화제야. 유명 축구 선수, 호텔서 굴욕. 이런 식으로 기사 뜨는 거 아니야? 예, 총지배인과 박주영, 그리고 손흥민은 동시에 문 밖을 향해 시선을 주었다. 미팅룸 문을 열고 나가보니 로비 구석에서 몇몇 기자로 보이는 인물들과 투숙객들이 수군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곤란한 상황인데. 총지배인이 작게 신음했다. 일이 너무 커지면 호텔 이미지 안 좋을 텐데요. 박주영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제 의도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규칙에 따라 다른 손님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려고 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 한 기자가 사진기를 들고 다가왔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손흥민 선수, 정말로 호텔 측에서 수건을 안 준다고 문제가 생겼다는 게 사실인가요? 손흥민은 차분히 손사래를 쳤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공식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 제가 요금을 내고 합당하게 수건을 요구하는 건데 직원분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일어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 이제 문제는 거의 해결됐어요. 하지만 기자는 집요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간 SNS에 올라온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호텔 측이 규정을 이유로 수건 요청을 무시하고 마치 손님을 억압했다는 글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영이 손흥민 옆에서 답변했다.
저희가 수건 요청을 무시한 건 아니고 규정상 절차에 따라 합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풀었습니다. 기자는 계속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럼 호텔이 유명인의 요청을 일부러 무시한다거나 역으로 지나치게 특혜를 주지 않으려고 보여주기식 대응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영은 약간 당황한 듯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 저희는 모든 손님을 공정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총지배인이 진정시키듯 중간에 끼어들었다. 기자님, 일단 내부에서 해결 중인 문제이니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 지금은 다른 투숙객분들도 많아서 이 이상 소란이 커지면 곤란함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수건 추가 문제가 아니라 유명 스포츠 스타 대 호텔 규정이라는 구도로 번져나가는 듯했다. 지배인님, 지금 이대로 가면 곧 인터넷에 온갖 추측성 글이 돌아다닐 텐데요. So 컨디시마이 주시티스. 그러게요. 호텔 이미지도 문제고 손님 명성에도 좋을 게 없겠죠. 그렇다고 바로 공지를 낼 수도 없고 공식 사과를 하자니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호하군요. 박주영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지 누가 잘못을 했다기보다 절차나 방식이 너무 딱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소통 방식이 좀 유연했으면 좋았을 겁니. 그리고 저도 더 분명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야 했고요. 괜스레 서로 기분만 상했네요. 바로 그때 로비 정중앙에서 한 무리의 투숙객들이 모여서 크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희도 수건을 추가 요청했는데 지금 대기하라더니 안 주시네요. 이 호텔 이렇게 비싼데 왜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총지배인은 당황하며 황급히 직원들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라 지시했고 박주영은 뛰듯 달려가 다른 투숙객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손님들 죄송합니. 지금 수건 재고,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나 봅니. 바로 확인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GC, 도대체 이 호텔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도 로비에서 어떤 분이 수건 달라고 하다가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박주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네, 제가 확인하고 곧 조치하겠습.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손흥민은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호텔이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을 텐데. 총지배인이 괜스레 머리를 긁적였다. 사실 저희 호텔은 고객 만족도 1위 같은 평가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직원들이 너무 바빠졌고 업무 혼선도 잦아졌습. 그럴수록 규정만 강조하는 분위기도 생겼고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단한 듯 말했다. 지배인님, 혹시 지금 저와 함께 로비에 가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투숙객들과 직접 대화해서 오해도 좀 풀고. 그리고 제가 축구 선수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하나의 고객이자 인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총지배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 저야 감사하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손님께 또다시 피로감을 드리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괜찮습. 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볼게요. 로비 중강.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뒤섞여 웅성이는 가운데 손흥민이 조용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몇몇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흥민이다. 진짜 직접 나오네. 우와, 왜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그는 먼저 양손을 들어 약간 제스처를 보이며 주변이 조금 조용해지길 기다렸다. 여러분 잠시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연스레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했다. 저도 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 중 한 명입니. 그런데 아까 제가 수건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 불편을 느끼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 사실 호텔 측에서 규정을 강조한 것도 또 저처럼 여러 번 요청하게 된 것도 결국은 서로 간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용히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다.
근데 당신은 유명하니까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필요한 수건을 합당한 요금에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이 호텔을 좋아해서 온 거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제 행동이 다른 투숙객분들에게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우받지? 라는 오해를 줄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지금 다들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수건을 줘야 하는데 안 줘서이기도 하지만 호텔 스타프들의 태도가 너무 딱딱하고 불친절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조금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보니 직원분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재고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직업 안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있었다. 그제야 직원들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된다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을 문전박대하거나 이유 없이 거절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도 동의합니. 그래서 오늘 제가 몸소 겪은 일로 인해 생긴 오해를 풀고 싶어요. 제가 호텔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박주영 슈퍼바이저가 로비로 나와서 고개를 숙였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 호텔 직원들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셨다는 걸 알게 됐습. 저 또한 슈퍼바이저로서 충분히 설명하고 친절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제 태도가 너무 경직되었던 것 같습. 죄송합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앞에서 사과드립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고 이어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직접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보기 좋네요. 이렇게라도 말해주니 다행이지. 박주영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저는 그저 원칙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된다는 기본을 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손흥민 님께서도 충분히 추가 요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도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본 총지배인 이창민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오늘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습. 본래 호텔이란 곳은 고객이 편안하게 쉬고 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수건 및 다른 객실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자 한 투숙객이 손을 들었다. 혹시 그 절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냥 말뿐이면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요. 총지배인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우선 고객이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할 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요금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겠습. 그리고 재고 관리를 디지털로 실시간 공유해서 한 고객이 몇 장을 사용 중인지 추가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바꾸려고 합니. 저희가 곧 공지로 안내해 드릴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한 안도의 탄식이 흘렀다. 그리고 한 중년 여성 투숙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희도 정말 편리할 것 같네요. 수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니까요. 맞아요. 저도 방금 치약이랑 칫솔 추가로 달라 했는데 담당 직원이 또 누군지 몰라서 로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도 앱이나 디지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총지배인이 잇따른 의견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 이번 기회에 호텔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규정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호텔 서비스를 겪어봤지만 결국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작은 배려였습. 수건 몇 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수건이 더 필요하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요. 너무 원칙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투숙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해결 방향인 것 같아요? 호텔도 노력한다고 하고 우리도 이해하면 되지.
그래도 손흥민 선수 이렇게 직접 나서 주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그날 저녁 호텔 측은 내부 브리핑을 거쳐 새로운 추가 물품 서비스 가이드를 긴급 마련했고 전 직원 채팅방과 안내 화면에 공지하였다. 그리고 투숙객들에게도 수건 및 기타 객실 물품 추가 요청 시 절차에 대한 문자를 발송했다.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일간 추가 요청 시 즉시 비용과 사용 가능 개수 안내. 두 번째 재고 부족 시 예상 재입고 시간 미리 안내. 세 번째 단순히 규정 위반이라며 거절하지 말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것. 로비에서는 하우스키핑 담당 직원들이 테이블을 하나 마련해 투숙객의 문의나 불편사항을 빠르게 접수하고 곧바로 처리해 주기 시작했다. 박주영은 그 테이블에 직접 나와서 일일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다. 슈퍼바이저님, 칫솔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 적으면 되나요? 네, 이 양식에 간단히 이름과 객실 번호 적어주세 곧바로 준비해서 객실로 보내드릴게요. 아, 필요한 개수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오, 지금은 또 친절하시네요. 아까 큰 소란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바뀌니 편하네요. 박주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불편 겪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 앞으로는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총지배인 이창민이 다가와 작게 말했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니 직원들도 초반엔 어색해하지만 그래도 곧 적응해 갈 겁니. 그리고 사실 오늘 일이 우리 호텔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 손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일에 대해 솔직히 말했을 뿐이죠. 솔직함이 때론 가장 큰 힘이 되죠. 규정이나 이미지를 지키려다 보니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지나가던 투숙객 두세 명이 다가와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손 선수 엄청 팬이에요. 이참에 사인 좀.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사진 찍으시죠. 사인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호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눈길로 살폈다. 불만을 호소하던 손님 몇몇은 이제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원하는 물건을 받아들고 돌아갔다. 그 광경을 본 손흥민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이런 사소한 서비스가 호텔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지. 나도 축구할 때 작은 슈팅 하나, 순간의 패스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기본이 중요하니까. 그가 투숙객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 동안 한편 박주영은 테이블 너머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요청 사항을 챙기고 있었다. 그러다 이따금 시선이 손흥민 쪽으로 가곤 했는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짧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밤이 깊어지고 로비의 소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 무렵 손흥민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호텔 옥상에 올라갔다. 생각보다 넓은 옥상이었고 한켠에 자리한 작은 라운지 바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박주영이 다가왔다. 손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바쁘시진 않으신가요? 아, 괜찮아요. 저도 여기 공기가 좋네요. 근데 어쩐 일이시죠? 박주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가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왓습 오늘 제가 너무 강경하게만 나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슈퍼바이저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기존 매니저님이 퇴사하시면서 갑작스레 자리를 맡게 됐는데 그 자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규정 준수에만 몰두해버렸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축구 경기에서 종종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 너무 수비 전술만 고집하다 보면 공격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든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규정은 기본이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박주영은 조용히 웃었다. 오늘 손님께 많이 배웠습. 그리고 고객들 앞에서 사과하게 된 것도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지키려던 원칙들이 결국은 고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 잊고 있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배우고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이 느꼈습. 앞으로도 제가 호텔에 남아있는 한 더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일해보려고요. 실제로 오늘 직원들과도 이야기했는데 다들 우리도 여유가 없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개선하려고요. 옥상 바람이 살짝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이 도시의 야경을 보니까 축구장 조명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손흥민이 감탄하며 내뱉자 박주영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게요. 이 호텔이 위치가 좋아서 전망이 참 멋집니. 손님도 일정이 바쁘실 텐데 편하게 쉬셔야 할 자리에 제가 일을 크게 만들어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작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 앞으로 저희가 이 호텔을 운영해 나가는데 오늘 일이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둘은 밤 공기를 잠시 더 느끼다가 각각 자신의 층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호텔 1층 라운지에는 달라진 풍경이 펼쳐졌다. 새벽부터 직원들이 안내 데스크에 투명 패널을 설치하고 추가 물품 서비스 안내라는 큰 표지판을 세워두었다. 그 옆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어 투숙객이 룸 번호와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면 요금과 대략적인 기다리는 시간이 즉시 화면에 표시되었다. 이거 참 편리하네요. 어젯밤에 갑자기 물컵 더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엔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네. 우리가 원하는 물품 목록이랑 개수를 입력하면 바로 직원이 확인하고 가져다 준대. 이전에 비하면 엄청 빨라진 거지. 직원들은 바뀐 절차에 익숙해지려고 분주히 움직였고 박주영은 아침부터 현장을 지휘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저쪽 테이블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1805실 수건 2장 추가. 지금 가능해요? 네. 시스템에 확인했는데 재고 충분합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투숙객 중 몇 명은 이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수건 때문에 로비에서 난리 났다고 들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바로 그때 투숙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제 인터넷에 기사 올라온 거 봤어. 톱축구 스타, 수건 문제로 호텔과 충돌. 그러나 당일 밤 극적 화해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봤지? 근데 결론적으로 호텔에서 잘 처리했다고 하더라. 규정보다 고객 배려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순간 라운지 쪽으로 들어오던 손흥민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다. 저분이 직접 언론 보도에 입장을 밝히셨나? 뉴스에선 공식 인터뷰라고 하기엔 짧았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문제였고 이미 해결됐다라고 말했대.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라운지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로 총지배인이 다가왔다.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VIP 라운지에 특별히 마련해 두었는데. 감사합니. 그럼 잠깐 들러볼게요. 오늘 일정이 오후부터라 여유가 좀 있네요. 두 사람은 함께 간단한 조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어제 일을 계기로 내부 직원들이 정말 분발 중입니. 이른 아침부터 다들 정신없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개선된 절차가 더 편하다고 좋아하는 이들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직원들도 고객 대응이 수월해지니까요. 맞아요. 문제는 초기 도입 비용과 교육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됐죠. 오히려 혼란이 터졌을 때 빠르게 바꾸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라운지 입구에서 조용히 서 있던 박주영이 다가왔다. 지배인님, 혹시 지금 잠시 괜찮으세요? 제가 나름의 개선 방안을 더 추가해 보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손님께서도 괜찮으시면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궁금하네요. 박주영은 준비해 온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앱에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물품 요청을 입력하면 바로 호텔 내 하우스키핑 부서 전체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 그리고 한 명이 요청을 담당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에 담당자가 표시되고 고객에게는 예상 배달 시간이 알림으로 전송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 직원들끼리도 누가 어떤 일을 처리 중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고객도 언제쯤 받을 수 있다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좋은데요? 예산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기능은 구현됐어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업체와 협의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급하게 도입할 줄은 몰랐는데 어제 이를 계기로 빨리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흥민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와, 직원분들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정말 보기 좋네요. 이 호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박주영은 약간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덕분이니 사실 어젯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만 늘어놓다가 문득 내가 왜 이 업계를 택했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초심을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잖아요.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팬들이 기뻐하고 응원할 때 그 순간의 짜릿함이 정말 크죠. 하지만 경기가 안 풀리고 욕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다잡기도 합니다. 그러자 총지배인도 흐뭇하게 웃으며 합세했다. 오늘 이 대화가 우리 호텔 전반에 큰 활력이 될 것 같습. 규정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장치가 규정이니까요. 이 간단한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든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후 호텔 측은 공식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통해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만족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올렸다. 최근 수건 문제로 불편함을 겪은 손님들에게 사과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 공지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았다. 이번 개선으로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작은 요청에도 귀 기울이는 호텔이 되겠습. 규정은 절차를 돕기 위한 수단이며 고객 중심의 사고가 저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 언제든지 불편 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겠습니다. 이 공지문이 올라간 직후부터 호텔 예약 사이트의 리뷰란에는 새로운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건 문제로 떠들썩했는데 다음날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 직원들이 훨씬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해줘서 오히려 만족스럽게 머물다 갑니다. 유명 축구 선수가 직접 건의해서 호텔이 달라졌다니 흥미롭네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박주영은 이 리뷰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미소 지었다. 옆으로 지나가던 동료 직원이 묻는다. 슈퍼바이저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뒤 손흥민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을 떠나는 날 아침에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준비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손님 그동안 불편하셨던 점 정말 죄송했고 이제 떠나신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혹시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개선된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큰 불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갈등이 불거진 덕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겨서 저도 뿌듯함니 다음엔 그냥 편하게 머물고 싶네요. 그때 뒤에서 박주영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손님, 아니, 손흥민님, 혹시 가시기 전에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박주영은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 호텔 명함과 소정의 기념품이에요, 사실. 저희가 여러 명의 고객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 특정 VIP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거긴 한데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습. 그리고 이 명함에 제 연락처도 있으니 혹시 다음에 오시게 되면 미리 연락 주세.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멋쩍은 듯 웃었다. 감사합니 뭐 이렇게까지. 저야말로 고맙죠. 사실 저도 감사의 표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인볼이나 유니폼이라도 드릴까 했는데 혹시 원하시면 챙겨드릴게요. 정말요? 저 사실 축구 팬이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론 괜찮으시면 좋아요. 그럼 제 캐리어에 여분으로 챙겨온 유니폼이 있는데 여기 있다가 꺼내드릴게요. 박주영은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영광입니. 앞으로 저희 호텔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수건 문제로 신랑이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있겠습니다. 하하,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주변을 지나가던 투숙객 몇몇이 작게 수군거렸다. 와, 슈퍼바이저님이랑 손 선수가 완전 화해하고 친해졌나 보네. 그러게, 호텔도 좋아지고 다들 해피엔딩이네. 손흥민은 카운터에서 체크아웃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총지배인과도 악수를 나눴다. 고맙습. 다음에 또 뵐게요. 그때는 더 멋진 시스템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길. 물론입니. 호텔 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 몸 건강하시고 경기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호텔 자동문을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아침 햇살이 로비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출구에서 기다리던 매니저 차량에 오르려는 손흥민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호텔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딘가 활기가 넘쳤다. 작은 요구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그 광경에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작은 배려가 전부를 바꿀 수 있어. 축구장에서 한 번의 패스가 흐름을 바꾸듯 한 번의 친절한 서비스가 호텔 전체 분위기를 바꾼다. 앞으로 어디서나 이렇게 작은 것에 힘을 잊지 말아야지. 그 말에 동행 매니저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 별것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일정 끝나고 나면 좀 쉬어야겠네. 역시 휴식이 중요한 법이지. 차문을 닫자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했다. 호텔 입구에 서 있던 직원들과 박주영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배웅했다. 그렇게 손흥민은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호텔을 떠났고 호텔 역시 그의 방문을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호텔 홈페이지에 올라온 메인 공지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손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빅 호스피텔리티입니. 앞으로 저희는 더욱 유연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편안한 체류를 책임지겠습. 규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안내할 뿐 손님을 위한 마음이 우선이어야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손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라는 공지글의 댓글창엔 이런 문구가 고정되어 있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호텔에 큰 변화를 만듭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단순한 서비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곤란했던 경우, 규정 때문에 납득할 수 없던 대우를 받았던 이야기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 저는 이번에 제대로 체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 내서 말해보세.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특별한 이야기가 생기면 꼭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이 호텔의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지게 펼쳐질지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손흥민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마무리 지으며 웃었다. 그에게 달리는 댓글창엔 우리도 목소리를 내겠다. 좋은 영향력 감사하다 같은 메시지들이 쇄도했다. 네, 다음에도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 근황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축구장에서든 일상에서든 작은 배려와 소통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이브 종료 버튼을 누르며 그는 다시금 미소 지었다. 작은 수건 몇 장에서 시작된 소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변화를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진짜 호스피텔리티가 빛을 발하는 법이다. 손흥민은 그 사실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경기와 일상에서 이 경험을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하리라 다짐했다.